공식적인 자리 외에는 사돈과 식사 자리는 난 참석 안 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요를 남편한테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참 속상하고 또 마음 한구석이 아린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살다 보면 꾹꾹 눌러 참았던 일들이 문득 가슴을 치고 올라올 때가 있지요. 내가 왜 그때 아무 말도 못했을까? 왜 그 자리를 그냥 웃으며 넘겨야 했을까? 왜 나는 늘 참고 조심하고 사려 깊은 척만 했을까? 아니, 바보 같았을까? 몰랐습니다. 라고 얘기하기는 제가 나이가 많네요. 그게 예의인 줄 알았습니다. 라고 하기에는 나이가 아깝네요. 내가 재혼한 사람으로서 너무 나서지 않는 게 도리 정도인 줄 알았다고 스스로를 위로해 봅니다. 하지만 이제 와 생각해보니 그건 예의도 품격도 도리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그냥 내가 어리석은 사람이었나 봅니다. 속이 상하고 화도 나고 우리를 도대체 어떻게 보면 그런 말들을 할 수 있을까? 내 마음속에서 끓고 또 끓다가 이제는 꼭 한번 꺼내고 싶어서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남편도 알고는 있어야 바보가 되지 않겠다 라고 생각하고 살며시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거짓말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당시의 상황과 내가 재혼이어서 재산이 걱정되어서 저러는 걸까? 라고 생각했다고 얘기하니까 남편의 눈빛이 살짝 흔들립니다. 내가 거짓말이 아니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설마라는 맘도 남편은 있는 듯합니다. 솔직히 믿기 힘드니까요. 그리고 얘기했습니다. 공식적인 자리 외에는 별도로 사돈과의 식사 자리를 만들면 난 참석하지 않겠다고요. 남편이 속상하라고 얘기를 해준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계속 봐야 할 사람이라서 알아서 판단하라고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저는 재혼한 여성입니다. 20년입니다. 지금 남편과 만나 가정을 이룬 지도 제법 시간이 흘렀고 남편에게는 전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얼마 전 그 아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친자식처럼 생각하진 않았어요. 이미 다 큰 뒤였고 외국에서 생활을 한동안 했거든요. 그저 제 생각은 남편의 아들이 잘 되어야 우리 부부의 노후가 편안하다고 생각하면서 진심으로 잘 되길 바라고 살았습니다. 그래도 남편의 자식이기에 예의를 갖추고 제가 해야 될 일이면 다 해주면서 지내왔습니다. 결혼식도 도왔고 예단이니 뭐니 하는 것들에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잘 살기만 바랐습니다. 서로 얼굴 붉히지 않고 우리 힘들어요. 소리만 안 하고 살면 그걸로 되었다 싶었지요. 사돈과의 관계도 크게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사돈댁 부부와는 총 3번 정도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서로 자식을 나누었으니 멀리 사는 것도 아니니까 가끔씩 얼굴은 보면서 살자는 의미의 만남이고 예의 차리는 정도로 생각했지요. 근데 그 3번째 식사 자리에서 저는 정말로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기가 막힌 말을 들었습니다. 그날은 사돈이 사는 동네 근처에서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나이가 좀 더 많고 사돈 부부와 저는 나이대가 비슷합니다. 식당에 앉아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며 분위기가 조금씩 풀려갈 무렵이었어요. 남편은 술이 취해서 얼굴이 벌개지고 말수가 줄어들었고 저는 운전을 해야 해서 술 한 모금도 마시지 않고 있었죠. 바깥 사돈이 갑자기 휴대폰을 꺼내더니 오늘 아침 신문에 나온 기사인데요 하면서 화면을 남편 앞에 들이밀더군요. 남자 평균 수명이 82세고 여자 평균 수명이 86세래요. 그러더니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이 82세가 그냥 죽는 나이가 아니고요. 그 전에 평균적으로 7년에서 10년은 요양병원에 계신다네요.
그리고 제 눈을 한번 보더니 다시 남편을 한번 흘끗 보고는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결국엔 빠르면 70대 초반쯤부터는 요양원 간다는 말이잖아요. 그리고선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사돈도 이제 칠순 가까워지시죠?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애들 집이라도 하나 사주시는 게 어떻겠어요? 라고 합니다. 정말 어안이 벙벙하다고 표현할까요? 이게 도대체 사람 입에서 나올 말입니까? 집 사줄게요도 아니고 같이 보태서 집이라도 해줄까요? 도 아니고 그냥 웃으면서 이제 죽을 날 다 됐으니까 애들 집이라도 사줬음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저희 남편에게 정확히 말하는 것입니다. 그날 제 남편은 이미 술에 취해 무슨 말인지 모르고 바깥 사돈이 웃으면서 얘기하니까 따라서 허허 웃고만 있었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사람처럼 아무 말도 못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속이 뒤집히고 왜 그 자리에서 말을 안 했을까? 왜 정색하고 물어보지 않았을까? 왜 내가 그렇게 우물쭈물했을까 싶습니다. 아니, 사돈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무례하고 잔인한 말을 이런 식으로 넌지시 던질 수가 있습니까? 전 그냥 내가 재혼이라서 이러는 걸까? 나서야 되나? 어쩌야 되나? 재혼한 내가 재산 쥐고 있을까봐 미리 저러는 걸까? 이런저런 생각만 하고 우물쭈물하고 있었네요. 솔직히 너무 당황해서 우물쭈물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속이 상해서 정말 맛있는 고기도 밥도 그 시간부터는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이게 사람이 사람한테 할 말인가?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아니 가족이 아니니까 더더욱 하면 안 되는 말 아닌가요? 우리는 사돈 사이인데요. 그 자리서 아무 말 못하고 집에 와서 저는 이불을 걷어차며 혼자 끙끙 앓았습니다. 그 순간 가만히 있었던 제 자신에게 화가 더 났습니다. 한동안은 남편한테 말도 못했습니다. 말해봤자 또 기억 안 난다 할 거고 그만 좀 하라고 귀를 막을 게 뻔했으니까요. 그날 이후 어느 날 남편이 사돈한테 저번에 대접을 받았으니 우리도 식사 대접 한번 하자고 남편이 약속을 잡아야겠다고 제안을 할 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사돈과는 공식적인 자리를 제외하고는 식사는 하지 않겠다고요. 상황 설명을 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남편이 저한테 화를 냅니다. 진짜로 그랬냐고 거짓말 하지 말라고요. 누구던 믿기 힘들 테지요. 남편의 아들은 나이가 적지 않습니다. 직업도 좋고 사회적으로도 인정받는 자리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아이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아파트 한 채 값은 좋게 들어가는 돈을 지원을 하고 묵묵히 뒷바라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나이도 있고 직업도 좋고 외모도 상당한 편입니다. 그런데 아들은 집이 없다고 자기 주제에 무슨 결혼을 하냐고 집도 없는데를 우리가 들었으면 하는 소리로 독백 같은 방백을 합니다. 머릿속에 꽃이 피지 않고서야 어찌 저런 소리를 합니까? 때로는 들어도 못 들은 채를 우리 부부는 했고 또 때로는 이제부터 월급 모아서 결혼하게 전세 보증금이라도 준비하라고 했었죠. 아들은 꼭 서울은 아니어도 경기권이라도 집이 있었으면 한답니다. 참나. 그러다가 혼전 임신한 아가씨랑 결혼을 했었죠. 아가씨는 고졸의 직업도 없네요. 고졸을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중퇴라 고졸인걸요. 아들 장가갈 때 집은 정신 차리라고 남편이 안 해줬고요. 그러니 그 불만을 며느리에게 얘기를 자기 식대로 했을 테지요. 아버지는 돈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안 해준다고 말입니다. 며느리는 또 사돈에게 말을 했을 테고 결국엔 사돈이 술자리를 틈타 우리 부부에게 말을 던진 거겠지요.
참 유치한 구조입니다. 그 말을 들었다고 술자리서 얘기하는 사돈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전 그게 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들은 조금 원망스럽고요. 우리 부부는 아들한테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며느리에게 예단을 바라지도 않았고 신혼여행 선물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명절 인사 한 통 없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디 시어머니라고 나서겠나요? 나서지 않습니다. 대신에 해주는 것도 없습니다. 며느리 생일 모릅니다. 며느리도 저 생일 모릅니다. 연락 없으니 모르는 줄 압니다. 만날 일 있으면 기본은 합니다. 재혼 부부는 참으로 힘듭니다. 둘이는 괜찮습니다. 주변에 딸린 식구가 있을 때는 정말 신중히 재혼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자식들요. 이후에 공식적인 자리가 있었습니다. 마침 건강한 식재료 얘기가 나와서 제가 웃으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 우리 남편 100세는 거뜬히 넘기게 식사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라고요. 소심한 한마디를 했어요. 조금은 마음이 풀립니다.